바디 리패터닝의 번역자 최다입니다. 제가 작년에 이 책을 번역하던 시기에 엄마 단둘이 여행 갈래라는 프로그램을 보게 됐습니다. 요즘 요가원 원장님으로 변신한 이효리 씨가 어머니와 단둘이 여행을 떠나서 자신의 어린 시절의 상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는 장면이 저한테는 인상이 깊었습니다. 효리 씨 아버지는 젊은 시절 다혈질이었고 무언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갑자기 화를 내면서 밥성을 뒤엎고 아이들이 겁에 질리던 일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권위적이고 강압적인 스타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환경에서 4명의 자녀를 키워야 했던 엄마는 선택지가 많지 않았겠죠. 그 당시는 이혼을 하고 아이들을 혼자 키우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웠기 때문이죠. 그래서 엄마는 어떻게든 버티면서 힘들게 살아내셨을 겁니다. 살얼음 걷는 듯한 집안 환경 속에서 이효리 씨가 성장을 했더라고요. 보통 이런 환경에서 어린아이는 부모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기가 힘듭니다. 더 나아가 세상은 안전하다는 감각을 갖기가 어렵죠. 효리 씨는 종종 엄마가 자신을 데리고 이 집에서 나가주길 바랬다고 했어요. 그게 효리 씨 입장에서는 보호받고 싶다는 강렬한 욕구이자 계속 좌절된 욕구였을 겁니다. 그리고 어린 시절 자신에게 가장 고통스러웠던 기억으로 사랑하는 엄마가 힘들 때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던 무력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어리지만 자신이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던 그 시간이 아직도 고통스러운 기억으로 가슴에 평생 남아있다고 해요. 그 무력감을 다시 마주하는 것이 힘들어서 무의식적으로 어머니와 거리를 두는 모습도 보였고 또 살갑게 스킨십하는 것도 여전히 어렵다고 합니다. 한 시대를 휩쓴 카리스마 넘치는 슈퍼스타였던 그녀지만 홀로 울고 있는 그녀의 모습에서 어릴 적 무섭고 혼란스러웠을 어린 효리가 겹쳐 보였습니다. 부모님 집에 가면 지금도 음식이 잘 먹히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몸은 여전히 그때의 긴장을 기억하나 보다 싶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이 책 바디 리패터닝의 저자 아리엘 슈워츠 박사 역시 자신의 어린 시절 상처를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아리엘이 4살일 때 부모님은 극심한 싸움과 갈등 끝에 이혼을 합니다. 그 시절을 떠올리면 아리엘은 지금도 외롭고 두려웠던 감정이 몸에서 느껴진다고 합니다. 이혼 이후 부모님은 각자 새로운 가정을 꾸렸고 아리엘은 전혀 다른 분위기의 두 집을 주기적으로 오가면서 성장합니다. 엄마와 새아버지가 있는 집에서는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하도록 격려받고 편안했지만 친아버지 집에서는 감정이 무시되거나 외면당하는 일들이 잦았다고 합니다. 두 분의 이혼과 이후 혼란스러운 성장 환경은 세상은 안전하다는 근원적인 신뢰감을 잃어버리는 경험으로 남습니다. 아리엘이 성장해서 대학생이 되고 자신의 내면을 그제서야 돌아봤을 때 어린 시절 상처에서 비롯된 수치심이 가득했고 나는 가치 없는 존재라는 감각까지 더해져서 극심한 불안과 공황 증상을 겪기 시작합니다.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다는 느낌 속에서 몸과 감정으로부터 오랫동안 단절된 상태로 살아왔던 거죠. 그러다 대학교 4학년 때 친구의 권유로 요가 수업에 우연히 참여하면서 요가를 하는 동안 숨을 쉬고 몸을 움직이자 아리엘은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편안함에 대한 감각을 다시 떠올렸다고 해요. 그 경험을 계기로 몸과 마음의 관계를 더 깊이 이해하고자 요가 지도자 과정 수료를 하고 소매틱 심리학 석사와 박사 과정을 밟게 됩니다. 2012년 그녀는 트라우마 치료 분야의 혁신을 일으킨 다미주 신경이론의 창시자 스티븐 포지스 박사님을 처음 만납니다. 그분의 연구 덕분에 트라우마 증상을 생리학적인 관점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었고 트라우마를 겪는 이들의 알 수 없는 증상과 고통스러운 반응을 더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호흡과 움직임, 안전한 사회적 연결이 회복 과정에서 왜 중요한지 더 분명하게 이해하게 됐죠. 트라우마는 기억에만 남지 않습니다. 몸 감각과의 단절로 이어지고 발을 딛고 서 있는 땅에서 뿌리 뽑힌 느낌을 줍니다. 갑작스럽게 몰려오는 감각, 감정, 주변 환경을 과도하게 경계하는 반응, 이 모두가 신경계 차원에서의 생존 반응입니다. 트라우마로 인한 신체적 증상은 자율신경계가 과활성화된 상태임을 보여주기 때문이죠. 그래서 진정한 회복을 위해서는
신경계를 다시 안정 상태로 되돌려 놓는 경험이 필요합니다. 요가는 이 생리적 불균형을 회복하는 데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몸의 감각을 알아차리고 호흡을 조절하고 정체된 에너지를 움직임으로 풀어내고 고요 속에서 쉬는 법을 배울 수 있기 때문이죠. 효리 씨가 요가를 만난 건 어쩌면 필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녀가 요가에 몰입했던 시간은 어린 시절의 긴장, 무력감, 안전하지 못하다는 불안을 온전히 돌보고자 하는 회복의 여정이었을 겁니다. 몸의 안전자원이 길러질수록 고통을 마주하는 힘도 함께 자라기 때문이죠. 이 책은 요가 지도자와 상담 치료사 모두에게 중요한 다리가 되어줄 거예요. 트라우마 회복을 위해 요가를 찾는 사람이 많지만 모든 요가 지도자가 트라우마 인식 기반의 교육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많은 상담 치료 전문가가 트라우마에 대한 전문 훈련을 받았지만 몸의 움직임과 호흡을 지도하는 능력은 부족할 수 있습니다. 바디 리패터닝 책은 바로 그 간격을 이어줍니다. 책이 쉽고 친절하게 쓰여져 있어서 요가 지도자나 상담사가 아닌 일반 독자에게도 매우 좋으실 겁니다. 이론과 실전이 함께 있어서 아주 실용적인 책이에요. 바디 리패터닝 책과 함께 몸, 마음, 힐링 여정을 함께 시작해 보세요.